그리고 요즘에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가까운 주변이라는 경계가 엄청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브이로그만 봐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일상이 마치 내 친구 것처럼 느껴지죠. 인스타그램을 또 보면 그 사람이 뭘 먹고 뭘 사고 뭘 성취했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가까운 비교 대상이 돼버렸어요. 사실 정신과에 질투를 느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망쳐버리고 또 중요한 관계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엇나간 선택을 하다 보면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질투라는 감정을 마지막으로 언제 느껴보셨나요?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면서, 직장 동료가 칭찬받을 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보고 웃을 때. 질투는 흔히 속 좁다, 구리다, 찌질하다 이렇게 여겨지는 감정이지만 사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되게 보편적인 감정이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은중과 상연 보셨나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이 보면서 질투라는 감정의 복잡한 결을 이렇게 섬세하게 다룬 드라마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서로에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고 동시에 가장 큰 경쟁자였던 은중이와 상연이. 두 사람의 감정이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동경에서 질투로 또 원망으로 마지막에는 이해와 용서로 변해가는데요. 저도 보면서 맞아, 내 인생에도 저런 친구 있었지. 상현이 같은 친구도 있었고 은중이 같은 친구도 있었지.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지. 그래, 나도 저 감정 알아 하면서 어릴 적 제 과거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셨을 거예요. 이 드라마가 15분 동안 감정을 켜켜이 쌓아 올리는데 그 결이 너무 섬세해서 정말 마지막 화는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 드라마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말하면 저를 좀 돌아보면 저도 초등학생 때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보면 질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성적이나 성취 위주의 경쟁적인 학창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엔 제가 초등학교 때 수영 수업을 하는데 제가 정말 운동을 못했거든요. 당시에 운동을 좀 잘 하던 친구들이 야, 너는 수영도 못하잖아. 뒤로 가서 서. 이렇게 말해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정말 서러운 마음으로 뒤로 물러섰던 상처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그때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 친구들만큼 수영을 잘하지 못할까? 이런 질투, 열등감이 뒤섞여 있던 정말 고통스러웠던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제가 의대 생활을 할 때도 보면은 이 성적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해 보였던 친구가 저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거나 또 동기가 누구나 원하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면 겉으로는 축하의 얘기를 건네지만 속으로는 뭔가 좀 초라해지고 제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질투와 경쟁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누구보다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대본을 쓰면서 좀 되짚어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소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생각,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내가 나를 좀 치료해보고 싶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정신과를 선택하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신과 전공의 트레이닝을 받을 때 이 개원가에서 정신분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들께 저희가 환자 상담하는 케이스를 배우러 이제 가는데요. 그때도 제가 느끼는 이런 경쟁심, 질투심이 때로는 이거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 정상인 건가요? 이런 마음이 괜찮은 마음인 건가요? 하고 상담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역시 정신분석 전문 선생님답게 이 정신과적 발달 단계에 맞춰서 제 마음의 반응들을 잘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꼭 부탁드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살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지나고 의사도 되고 전문의도 되고 또 병원 원장이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엄마가 되면서 제 감정을 돌아보니까 경쟁심이나 질투는 예전보다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내가 경쟁심, 부러움, 질투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느껴본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예요. 돌아보면 이유가 정말 분명해요. 제 삶의 중요한 축들이 넓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의 성취와 비교, 이게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이미 20, 30대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의 성취와 경쟁은 다 마무리가 됐고,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돌보고 가꾸어 나가는 일, 그러니까 제 환자를 잘 돌보는 일, 두 아이를 잘 키우는 일, 남편과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내는 일, 이렇게 제가 지켜야 할 가치들이 넓어지고 커졌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감정이 제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작아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질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가끔씩은 이렇게 스쳐가듯 사소하게 올라오기도 하죠. 특히 나랑 비슷해 보였던, 출발선이 비슷해 보였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느껴지는 질투는 참 끈적하고 오래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은중과 상현을 보면서 이 두 인물의 대비가 참 인상 깊었거든요. 이 은중이는 되게 가난하지만 엄마와 관계가 따뜻했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한테 다 털어놓을 수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땐 기대고 나눌 수 있는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질투와 동경을 느끼더라도 스스로를 지켜내면서 살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상현이는 조금 달랐어요. 부유했지만 가족들의 관계가 차갑고 속마음을 엄마한테 잘 표현할 수도 없었죠. 엄마가 오빠만 편애한다고 느끼고 가족 안에서 스스로 고립되고 벽을 쌓기도 했고요. 결국 오빠의 죽음, 무너지는 이 집안의 상황들을 엄마와 나누지 못하고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만 했어요. 외로움 속에서 이 질투가 파괴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왔죠.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관계가 좋은 친구, 마음을 나눌 가족, 또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연결망이 있는 사람은 질투를 견디는 힘도 훨씬 크고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회복도 빨리 됩니다. 질투는 단순한 부러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감정이 뒤엉킨 복합적인 감정이죠. 그 이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나도 저걸 갖고 싶다는 그런 욕망, 나는 아직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결핍감, 또는 내가 어렵사리 갖게 된 이런 걸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불안감, 또 내가 갖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될 것 같다는 좌절감, 또 다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은 소외감, 나는 결론적으로 별로인 것 같다는 자괴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두운 감정들이 덩어리처럼 뭉쳐서 결과값으로 질투라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못난 감정이니까 없애버려야지 하고 덮어버리면 오히려 더 깊은 늪에 빠지게 되고 이 감정들이 내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질투는요,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어찌됐든 내가 인정하고 수용해야 하는 감정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은 쉽게 담백하게 축하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질투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진짜 멋있다 하고 순수하게 박수 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바로 옆자리 친구, 내 동료가 잘 되는 건 훨씬 더 쓰라리잖아요. 이 비슷한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은 마치 이 사람이 나를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더 감정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가까운 주변이라는 경계가 엄청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브이로그만 봐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일상이 마치 내 친구 것처럼 느껴지죠. 인스타그램을 또 보면 그 사람이 뭘 먹고 뭘 사고 뭘 성취했는지 전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가까운 비교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는 순간에 그 마음이 힘들어지는 순간을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 느끼게 되는 환경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정신과에 질투를 느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감정 때문에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망쳐버리고 또 중요한 관계나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엇나간 선택을 하다 보면 이게 결국에는 우울이나 불안으로 이어져서 정신과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질투는요, 나도 모르게 나를 깎아내리게 만들고 또는 타인을 깎아내리면서 잠시 쉬운 위안을 찾게 하고 결국에는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원동력마저 뺏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 질투를 잘못 다루면 이거는 굉장히 나를 파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운전하다가 핸들만 잘못 꺾어도 사고가 나는 것처럼 질투도 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관계도 인생도 엇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 질투는요, 없앨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우선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인정입니다. 아, 나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이렇게 솔직히 인정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누군가를 질투하는 이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되게 미워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이거 당연한 거야. 이렇게 좀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바라봐주면 이 감정을 다루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 비교의 습관을 조금씩만 바꿔보셔도 좋아요. 우리는 늘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죠. 그런데 이 비교의 화살을 다른 사람이 아닌 어제의 나 혹은 지난달의 나로 돌려보면 많이 달라져요. 내가 어제보단 좀 나아졌네? 지난달보단 성장했네. 이런 비교는 나를 다그치지 않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비교예요. 이외에도 우리의 삶의 축을 넓혀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성취 하나에만 인생을 걸면 그게 흔들릴 때 이 질투가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그런데 가족, 친구, 취미, 건강 이런 여러 축이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질투도 분산되고 인생의 균형도 지켜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느껴지는 강한 이 질투의 감정과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해요. 마음이 질투로 너무 괴로울 때는 억지로 가까이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조금만 더 지나보면 더 기쁘게 축하해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잠깐은 물러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시대에는 SNS와 거리두기가 꼭 필요해요. 이 SNS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결과물만 보여주거든요.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뒤집힌다면 SNS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질투를 다룬다는 건 이 질투를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비교를 건강한 방식으로 돌리고 또 삶의 무게중심을 여러 곳에 두고 필요할 땐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쌓이다 보면 질투는 더 이상 나를 파괴하는 감정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좋은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질투는 못나은 감정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다만 그 핸들을 잘못 잡으면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삶도 엇나갈 수 있죠. 드라마 은중과 상현 마지막에서 은중이 상현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생했어. 잘 버텼어. 다 괜찮아. 그 말, 사실은 질투와 비교에 지쳐온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해줘야 할 말 아닐까요? 그 말이 사실은 정신분석가 선생님이 예전에 정말 질투와 경쟁에 지쳐 있었던 저에게 건네준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20대였던 저도 제가 비정상은 아닐까? 너무 두렵고 무서웠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시기가 있고 그때 달성해야 될 과업이 있는데 20대에는 사실 또래와의 경쟁, 또 경쟁을 통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이 과정을 내가 잘 버텨나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이런 열등감, 공격성, 질투와 같은 이런 감정들은 이럴 때 당연히 느낄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다. 이런 감정들을 내가 잘 느끼고 승화해 나가야 된다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정신분석 선생님 말씀에 참 안심이 되고 그 말씀을 발받침 삼아서 더 열심히 살게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어. 잘 버텼어. 다 괜찮아. 여러분들 오늘도 저와 함께 마음의 불을 밝혀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밝히는 언니와 함께 마음의 빛을 밝혀봐요. 감사합니다.